현대차가 브라질에서 판매 1위를 탈환했다고. 캬, 국뽕 차오르지? 근데 웃기지 마. 이건 이긴 게 아니라 턱 밑까지 쫓아온 중국이라는 괴물한테 잡아먹히기 직전에 간신히 도망치고 있는 거니까. 요즘 커뮤니티나 우리 구독자들이 이거 엄청 물어보더라고. 브라질 시장 먹었다는데 현대차 부품주 지금 담아도 되나요? 진짜 답답해서 그래. 겉핥기식 뻔한 경제 뉴스만 보고 무지성으로 희망회로 돌리면 당신 계좌 순식간에 녹아내려. 진짜 위기는 그 화려한 타이틀 뒤에 숨어있는 숫자에 있거든. 한국 언론에서는 절대 안 알려주는 브라질 현지 진짜 로컬 데이터 내가 어제 밤새 다 뜯어왔어. 89배. 지난달 1위 현대차 HB20 모델하고 2위 중국 BYD 전기차의 판매량 격차야. 고작 89대라고? 이게 1위 탈환으로 보여? 내가 보기엔 목줄이 턱 막히는 카운트다운인데? 자, 봐봐. 오늘 딱 3가지만 기억해. 살인적인 14.75% 금리가 만든 브라질의 기형적인 할부 경제, BYD가 쏘아올린 미친 가격 파괴 폭격, 그리고 우리 한국 자동차 밸류체인의 끔찍한 생존 위기. 내가 오늘 다 소화시켜서 떠먹여 줄 테니까 딴짓하지 말고 딱 집중해봐. 시작한다. 한국 뉴스에서는 현대차가 마케팅을 기가 막히게 해서 혹은 디자인이 예뻐서 브라질 시장 1위를 했다고 떠들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그거 다 헛소리야. 현지 실물 경제를 단 1도 모르는 소리라고. 브라질 시장의 진짜 지배자는 현대차도 BYD도 아니야. 바로 저 미쳐버린 숫자 14.75%의 셀릭 기준금리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국가에서 정한 기본금리가 저 모양이니 서민들이 자동차 살 때 캐피털에서 땡겨 쓰는 실제 할부 금리는 20-30%를 가볍게 넘어간다는 거야. 자, 봐봐. 2천만 원짜리 차를 60개월 할부로 산다고 쳐. 5년 뒤에 할부 다 갚고 나면 내가 낸 돈이 4천만 원이 넘어. 배보다 배꼽이 큰 수준이 아니라 그냥 배꼽이 배를 잡아먹은 거지. 브라질 사람들은 지금 자동차를 사는 게 아니라 살인적인 이자를 울며 겨자 먹기로 사고 있는 거야. 이런 지옥 같은 고금리 상황에서 서민들 지갑이 문자 그대로 바싹 튀겨졌는데 폼 난다고 비싼 차를 살 수 있겠어? 절대 못 사. 차는 꼭 필요한데 돈은 없으니까 제일 싸고 만만한 소형차 모델 하나에 수요가 억지로 몰린 거야. 그게 바로 현대차의 HB20이야. 현대차가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이긴 게 아니라 딜러들이 마진 깎아가며 영혼까지 끌어모은 프로모션으로 밀어내기 해서 간신히 만들어낸 1위라는 거지.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건 이제부터야. 지갑이 얇아진 브라질 서민들 앞에 BYD가 아예 자동차 시장의 상식을 파괴하는 가격표를 들고 나타났거든. 그냥 마트 피자 생각하면 딱 맞아. 자, 봐봐. 당신 주머니에 지금 돈이 넉넉해. 이자 부담도 없고 월급도 빵빵하게 들어왔어. 그럼 금요일 저녁에 뭐 먹을 거야? 당연히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 가서 치즈 쫙쫙 늘어가는 프리미엄 한 판짜리 피자 시켜 먹겠지? 자동차로 치면 중대형 SUV나 옵션 빵빵하게 들어간 고급 세단이란 말이야. 근데 지금 브라질 현실이 어때? 살인적인 14.75% 고금리가 사람들 지갑을 아주 탈탈 털어버렸다고. 당장 밥 먹고 살기도 빡센데 프리미엄 피자 한 판? 꿈도 못 꿔. 근데 브라질 땅덩어리 엄청나게 넓잖아. 출퇴근하려면 자동차는 무조건 사야 하는 생필품이란 말이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대형 마트 식품 코너 구석에 있는 제일 싸고 만만한 조각 피자 매대로 벌떼처럼 몰려가는 거야. 이 마트 조각 피자가 바로 현대차의 HB20, 즉 브라질 소형차 시장이야. 오해하지 마. HB20이 나쁜 차라는 게 절대 아니야. 브라질 사람들이 주로 쓰는 사탕수수 에탄올 연료, 그거에 딱 맞게 설계된 진짜 기가 막힌 가성비 모델이지. 잔고장도 없고 유지비도 싸니까. 하지만 투자자라면 본질을 냉정하게 봐야 해. 현대차가 브라질 전체 1위를 먹은 건 사람들이 돈이 넘쳐나서 와 역시 현대차 최고 하고 기분 좋게 산 게 아니라는 거야. 다른 비싼 차를 살 돈이 아예 없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이 가성비 조각 피자 하나에 브라질 전체의 자동차 수요가 기형적으로 쏠려버렸다는 뜻이지. 최후의 보루인 셈이야.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뭔지 알아? 현대차가 이 팍팍한 조각 피자 시장에서 현지 딜러들 마진 깎아가며 겨우겨우 1위를 방어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 동네 중국에서 온 거대한 괴물이 등판한 거야. BYD라는 놈이 똑같은 조각 피자 가격에 심지어 전기 오븐에 구운 최첨단 스마트 피자를 브라질 시장에 들이밀기 시작했거든. 돈 한 푼이 아쉬운 서민들 문이 어떻게 되겠어. 당장 휙 돌아가지 않겠어? 브라질 북동부 바이아주에 가면
카마사리라는 곳이 있어. 원래 여기가 어디였는지 알아? 100년 넘게 자동차 왕국을 호령하던 미국 포드의 심장부였어. 근데 중국의 BYD가 그 거대한 시체를 통째로 삼켜버렸어. 그냥 공장 하나 세운 수준이 아니야. 이건 말 그대로 붉은 함대의 상륙작전이라고 봐야 해. 보통 자동차 공장 하나 제대로 돌리려면 몇 년은 걸리거든. 근데 이놈들은 삽질 시작한 지 딱 15개월 만에 차를 뽑아내기 시작했어. 2025년 7월이었지. 내가 그때 현지 데이터 보고 진짜 소름 돋았다니까. 현대차가 브라질에서 10년 넘게 공들여 쌓아온 성벽을 BYD는 불과 1년 남짓한 시간 만에 대포로 쏴서 구멍을 뚫어버린 거야. 지금 이 기울기 좀 봐. 처음에 15만 대로 시작하더니 이제는 연간 60만 대 생산 체제를 향해 미친 듯이 달리고 있어. 이게 왜 현대차한테 공포냐고? 현대차 브라질 공장 생산량이 1년에 20만 대 수준이거든. 근데 BYD는 그 3배를 찍어내겠대. 물량으로 그냥 밀어버리겠다는 뜻이지. 근데 더 영악한 건 뭔지 알아? BYD는 우리는 중국 차가 아니라 브라질 차야 라고 마케팅을 해. 부품 국산화율을 5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선언하면서 브라질 정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거든. 자, 생각해봐. 금리는 14.75%로 미쳐 날뛰는데 정부는 중국 자본이 일자리 만들어준다고 박수치고 있고 BYD는 그 틈을 타서 내연기관차보다 싼 전기차를 쏟아내고 있어. 현대차 HB22 1위를 탈환한 건 이 거대한 함대가 본격적으로 포를 쏘기 전 마지막 평화였을지도 모른다는 거야. 현대차가 간신히 1위를 지켰다고 했지? 근데 주식이나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라면 절대 눈앞에 정지된 스냅샷만 보면 안 돼. 진짜 무서운 건 저 두 자동차의 성장 기울기거든. 이 상황을 아주 쉽게 비유해볼까? 당신이 숨 헐떡이면서 두 다리로 달려서 간신히 결승선 통과해 1등 했어. 근데 바로 등 뒤에서 전기 오토바이 탄 놈이 시속 100km로 부앙하고 달려와서 당신 옷깃을 찢을듯이 이 등으로 들어온 거야. 차이는 딱 1m. 자, 이게 당신이 진짜 실력으로 이긴 경기 같아? 다음 달 경기에선 어떻게 될까? 출발하자마자 그냥 형체도 없이 밟히는 거야. 89대 차이라는 건 바로 이 오토바이의 엔진 회전수 같은 의미라고. HB20은 기본적으로 내연기관, 그러니까 브라질 특유의 혼합 연료인 사탕수수 에탄올을 태워서 가는 차야. 아까 전에서 말했지? 14.75%라는 살인적인 고금리 늪에서 영혼까지 털린 딜러들이 마진 포기하고 밀어내기 위해서 쥐어짜낸 한계치의 숫자란 말이야. 위로 올라갈 천장이 꽉 막혀 있어. 반면에 BYD의 돌핀 미니는 순수 전기차야. 이건 단순히 차 종류가 다른 게 아니라 브라질 자동차 시장의 게임의 룰 자체를 톱으로 썰어버리고 들어오는 새로운 물결이라고. 과거의 피처폰 시장에서 우리끼리 1등, 2등 싸움하고 있는데 갑자기 애플이 스마트폰 들고 와서 생태계 자체를 진공청소기처럼 흡수해버리던 그 속도전이 지금 브라질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야. 이 성장 기울기가 완전히 역전되는 순간 브라질 시장에서 내연기관차는 문자 그대로 학살당할 수밖에 없어. 그럼 여기서 진짜 피눈물 흘리는 사람들은 누굴까? 현대차 본사? 아니, 현대차만 믿고 브라질 현지 허허벌판에 공장 세워서 부품 납품하고 있는 우리 한국 협력사, 밸류체인 기업들이야. 이제 앞에서 한국 미디어는 절대 안 다루는 현지 부품사들의 처절한 비명소리 내가 직접 들려줄게. 한국 뉴스 보면 아주 난리 났지? 현대차가 브라질에서 1위 찍었으니까 거기에 부품 납품하는 우리 한국 협력사들 주가도 같이 떡상할 거라고 바람잡잖아. 내가 진짜 답답해서 그래. 현지 실물 경제 상황을 단 1도 모르는 전형적인 책상머리 기사야. 내가 어제 현지 딜러망이랑 밸류체인 데이터 싹 다 긁어와서 뒤져봤거든? 지금 그 사람들 현지에서 웃고 있는 게 아니야. 피눈물을 흘리면서 비명을 지르고 있어. 자, 논리적으로 생각해봐. 아까 내가 HB22가 어떻게 1위를 방어했다고 했지? 14.75%라는 살인적인 금리 늪에서 딜러들이 자기 마진 깎아가면서 영원의 프로모션을 돌린 결과라고 했잖아. 차 값은 도저히 올릴 수가 없는데 브라질 현지 물가랑 인건비는 멈추지 않고 오르고 있어. 그럼 이 좁혀진 마진, 이 막대한 손해를 도대체 누가 메꿀까? 정답은 피라시카바 공장 주변에 진출해 있는 우리 한국 부품 협력사들이야. 본사의 단가 방어 압박을 이 협력사들이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는 거라고. 말 그대로 마른 수건을 쥐어짜다 못해 수건이 찢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지. 이게 딱 무슨 상황이냐면 당신이 동네 치킨집 사장이야. 근데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갑자기 야, 길 건너 중국집이 짜장면 엄청 싸게 파니까 우리도 오늘부터 치킨 반값 할인 때린다.
근데 할인해서 적자나는 생닭값은 네가 알아서 감당해라 이러는 거랑 똑같은 거야. 차는 팔리는데 팔면 팔수록 내 살이 깎여나가는 끔찍한 구조에 갇혀버린 거지. 근데 여기서 진짜 절망적인 건 뭔지 알아? 우리 기업들이 이렇게 뼈를 깎고 피 튀기게 단가를 방어해도 BYD가 들이민 그 가격표 앞에서는 완전히 속수무책이라는 거야. 대체 어떻게 배터리가 들어간 최신 전기차가 사탕수수 태워서 가는 소형 내연기관차보다 쌀 수가 있냐고. 자, 중국이 브라질 시장의 숨통을 끊기 위해 어떤 미친 짓을 저질렀는지 그 돌핀 미니 쇼크의 실체를 까발려 줄게. 다들 알다시피 전기차에서 제일 비싼 부품이 배터리잖아. 보통 차값의 30%에서 40%를 차지한다고 하니까. 근데 브라질에 상륙한 BYD 돌핀 미니 가격표를 보면 진짜 헛웃음이 나와. 최신식 배터리가 꽉꽉 들어찬 전기차가 사탕수수, 에탄올 태워서 굴러가는 현지 소형차랑 가격이 똑같거나 오히려 싼 구간이 생겨버린 거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할까? 무슨 마법을 부린 걸까? 아니, 이건 마법이 아니라 아주 철저하게 계산된 생태계 파괴 전략이야. BYD는 다른 자동차 회사들처럼 남한테 배터리를 사오지 않아. LG나 삼성 같은 데서 비싸게 떼오는 게 아니라 광산에서 광물 캐는 것부터 배터리, 모터, 심지어 차량용 반도체까지 자기들이 알아서 다 만들어버려. 말 그대로 수직 계연화의 끝판왕이지. 중간 유통 마진이라는 게 아예 존재하지 않는 구조야. 자, 봐봐. 거기에 더 무서운 게 뭔지 알아? 이 녀석들은 양쪽에서 엄청난 버프를 받고 있어. 중국 본토에서 이미 막대한 보조금으로 덩치를 산처럼 키워서 규모의 경제를 완성했지. 그런데 브라질 현지에 공장을 세우니까 이번엔 브라질 정부가 일자리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세금을 뭉텅이로 깎아주네? 부품 국산화율을 50%까지 맞추겠다면서 현지 정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거야. 제조 원가 자체도 싼 데다가 양국 정부의 지원까지 등에 업었으니 가격을 이렇게 미친 듯이 후려칠 수 있는 거지. 우리 한국 부품사들이 10원, 20원 단위로 피 튀기게 단가 깎고 있을 때 얘네는 그냥 뭉텅이로 가격표를 썰어버리고 있는 거라고. 근데 진짜 절망적인 건 차 값뿐만이 아니야. 차를 사고 나서 매달 들어가는 유지비로 넘어가면 이건 아예 권투 선수가 유치원생 패는 수준으로 게임이 안 돼. 내가 이걸 인덕션 비유로 아주 기가 막히게 딱 머리에 박히게 정리해줄게. 자, BYD가 차값을 어떻게 후려쳤는지 봤지? 근데 내가 아까 말했잖아. 진짜 잔인한 싸움은 차를 사고 난 다음 매달 지갑에서 빠져나가는 유지비에서 결판이 난다고. 이것도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 내가 딱 꽂히는 비유 하나 해줄게. 가스레인지랑 인덕션이야. 당신이 지금까지 HB20 같은 내연기관 차를 탔다고 쳐봐. 브라질은 사탕수수 에탄올을 많이 쓰니까 기름값보다 싸긴 해. 그래도 한 달에 출퇴근하고 주말에 마트 다녀오면서 1,000km 정도 탄다고 가정해보자. 한 달에 주유비로 대충 7만 원에서 8만 원 정도가 깨져. 1년이면 거의 100만 원 돈이야. 이게 당신이 집에서 매일 켜는 가스레인지 가스비라고 생각해봐. 근데 어느 날 옆집에 이사온 중국 놈이 인덕션을 들고 온 거야. 그러더니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러는 거지. 여러분, 우리 인덕션 사시면 가스비의 5분의 1, 아니 10분의 1 가격으로 요리할 수 있어요. 전기세 얼마 안 나옵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니야. 진짜 미친 짓은 지금부터야. BYD가 브라질 시장 초기 점유율을 씹어먹으려고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차를 사면 집 차고에 달아주는 수십만 원짜리 전용 전기 충전기, 그러니까 월박스를 그냥 공짜로 달아줘 버렸어. 가스레인지 쓰던 사람한테 우리 인덕션 사면 당신 집 주방에 최고급 인덕션 전용선까지 우리 돈으로 공짜로 다 깔아줄게 한 거랑 똑같아. 이게 브라질 서민들한테 어떤 심리적 타격을 주는지 논리적으로 계산해 볼까? 내가 브라질 기준금리가 14.75%라고 했지. 이자 때문에 숨 넘어간다고. 근데 BYD 전기차를 사서 집에서 심야 전기로 충전하면 한 달 유지비가 1만 원, 2만 원 수준으로 뚝 떨어져. 내연기관차 탈 때보다 매달 5만 원, 6만 원씩 무조건 남는 거야. 그럼 브라질 사람들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할까? 이거 유지비 아낀 돈으로 비싼 자동차 할부 이자를 메꿀 수 있겠는데? 바로 이 계산이 서는 순간 게임이 끝나버리는 거야. BYD는 단순히 차를 파는 게 아니라 팍팍한 브라질 서민들의 월 생활비 구조 자체를 해킹해버린 거라고. 가격이 똑같고 심지어 유지비가 5분의 1로 줄어드는데 대체 어떤 미친 사람이 옛날 가스레인지를 고집하겠어? 결국 HB20을 만들던 우리 한국의 밸류체인 기업들은 하루아침에 가스레인지 부품이나 깎고 있는 신세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거지. 자, 그래서 앞에서는 이 살벌한 전쟁도 한가운데서 오도 가도 못하고
피눈물 흘리고 있는 K 부품사들의 진짜 생존 리스크를 적나라하게 까발려 볼게. 앞에서 UGB 차이 들으니까 어때? 숨이 턱 막히지? 자, 그럼 이 살벌한 전쟁터에서 가장 피를 흘리는 쪽은 어디일까? 점유율 뺏기는 현대차 본사? 아니, 진짜 벼랑 끝에 몰린 건 현대차 하나만 믿고 브라질 현지에 뼈를 묻겠다고 따라간 우리 한국 부품 협력사들이야. 한국 뉴스에서는 HB20 잘 팔린다, 부품주 떡상한다 떠들지? 현장 가보면 다들 초상집 분위기야. 자, 봐봐. 이 기업들이 10년 넘게 브라질 허허벌판에 공장 짓고 라인 깔아서 납품하는 게 뭐야? 엔진 부품, 배기, 가스관, 연료 펌프 같은 철저한 내연 기관 전용 부품들이야. 아까 내가 전에 BYD가 쏟아내는 게 뭐라고 했어? 순수 전기차라고 했지? 전기차에는 애초에 저런 부품들이 들어갈 자리 자체가 없어. 이거 완전 피처폰 시절에 휴대폰 키패드 깎던 장인들 상황이랑 똑같은 거야. 아무리 버튼 누르는 감촉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도 갑자기 액정 하나로 다 해먹는 아이폰이 튀어나오면 어떻게 돼? 그냥 하루아침에 공장 문 닫고 길거리에 나 앉아야 하는 거야.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는데 단가 몇십 원 더 깎아줄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그럼 여기서 이런 생각하는 사람 꼭 있다? 그럼 우리 부품사들도 빨리 전기차용 모터나 배터리 케이스 만들어서 BYD에 납품하면 되잖아. 내가 앞에서 BYD가 어떤 놈들이라고 했어? 수직 계열화의 끝판왕이라고 했지? 얘네는 배터리부터 모터, 심지어 자동차에 들어가는 작은 나사못 하나까지 자기네 붉은 생태계 안에서 알아서 다 찍어내. 굳이 비싸고 말 안 듣는 한국 부품사 제품을 사다 쓸 이유가 단 1도 없는 거야. 철저하게 배제당하는 거지. 결국 우리 밸류체인 기업들은 현대차가 브라질에서 전기차 라인업을 공격적으로 늘려주기만을 못 빠지게 기다려야 해. 근데 현대차도 섣불리 대규모 투자를 못해. 왜? 여기서 말한 그 미쳐버린 14.75% 고금리 때문에 시장 자체가 얼어붙어 있으니까. 현대차는 머뭇거리고 BYD는 우리 부품을 안 쓰고 그 사이에서 서서히 말라 죽어가는 고립무원의 상태. 이게 바로 한국 언론이 절대 말하지 않는 브라질 현지 K 밸류체인의 끔찍한 민낯이야. 그런데 말이야, 여기에 브라질 룰라 정부까지 아주 교묘하게 판을 흔들면서 우리 기업들 목줄을 쥐고 흔들고 있어. 자, 우리 한국 부품사들이 오도 가도 못하는 고립무원 상태라고 했지? 근데 이 숨막히는 판을 뒤에서 조종하며 웃고 있는 진짜 타짜가 누군지 알아? 바로 브라질 정부 룰라 대통령이야. 한국 뉴스 댓글 보면 가끔 이러더라. 룰라가 친중 좌파라서 무조건 중국 차만 밀어주는 거다. 제발 세상을 그렇게 1차원적으로 보지 마. 국제 정치판에 영원한 내 편, 네 편이 어딨어. 오직 자국 이익만 있는 거지. 룰라의 머릿속에는 딱 하나밖에 없어. 브라질의 재산업화, 즉 내 국민들 일자리 창출이야. 내가 BYD가 바이아주 공장 지을 때 부품 국산화율을 5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선언했다고 했잖아. 브라질 정부가 호구라서 중국 기업한테 막대한 세금 깎아주면서 안방을 내준 게 아니야. 속내는 이거지. 야, BYD, 니네 차 싸게 파는 거 오케이. 대신 부품 절반은 무조건 브라질 땅에서 브라질 사람들 고용해서 만들어. 안 그러면 세금 혜택 다 뱉어내게 할 거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일상생활로 비유해줄까? 상가 건물주가 식당 사장한테 1년 동안 월세 공짜로 해줄게 하고 꼬드겨. 근데 계약서 맨 밑에 아주 작게 이렇게 써놓은 거야. 단, 식당에서 쓰는 모든 식재료는 무조건 우리 동네 시장에서 내가 지정한 가격으로만 사야 함. 결국 월세 안 받는 대신 다른 쪽으로 자기네 동네 경제를 억지로 펌핑시키는 거잖아. 브라질 정부의 그린 모빌리티 혁신 프로그램이니 뭐니 한 화려한 정책들의 본질이 바로 이거야. 외투 기업들 목줄 쥐고 현지 일자리 뽑아먹기. 자, 그럼 이 징그러운 밀당 정치가 우리 한국 밸류체인한테는 왜 치명타일까? 브라질 정부는 지금 우리 기업들한테도 똑같이 압박을 넣고 있어. 니네 언제까지 HB20 내연기관 부품만 깎고 있을래? 빨리 전기차 라인으로 안 바꾸면 앞으로 세금 폭탄 때릴 거야 하고 등 떠미는 거지. 근데 우리 기업들이 당장 투자할 돈이 어딨어.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한 그 미쳐버린 기준금리 14.75% 금리 환경에서 현지 은행 대출 받아서 전기차 라인 깐다? 그거 이자 갚다가 회사 기둥뿌리 먼저 뽑혀. 중국은 자기네 붉은 생태계 부품만 고집하지 현대차는 고금리 때문에 대규모 투자 타이밍만 엿보고 있지. 브라질 정부는 빨리 친환경으로 안 넘어가면 혜택 다 뺏는다고 협박하지. 진짜 사면초가도 이런 사면초가가 없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
그래서 우리 투자가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지옥 같은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행동 지침 아주 냉정하게 딱 정해줄게. 자, 여기까지 내리 들으니까 멘탈 다 털렸지? 그럼 도대체 나보고 어쩌라는 거냐? 주식 다 팔고 도망치라는 거냐? 이런 소리 나올 때 됐어. 그래서 내가 아주 냉정하게 감정 싹 다 빼고 당신들 포지션별로 행동 지침을 딱 정해줄게. 요즘 내 메일함 터지게 들어오는 질문이 하나 있어. 그래서 지금 현대차나 부품주 사도 돼요? 내 대답은 아주 명확해. 보류. 왜냐고? 브라질 시장 상황만 놓고 봤을 때 당신이 무조건 체크해야 두 가지 if 시나리오가 있거든. 첫 번째, 금리 인하 시나리오. 자, 만약 브라질 중앙은행이 저 살인적인 14.75%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할구 이자가 싸지니까 죽어있던 자동차 수요가 확 살아나겠지? 시장 파이가 커진단 말이야. 이때 한국 언론들은 신나서 브라질 금리 인하, 현대차 잭팟 터졌다 이러면서 기사 쏟아낼 거야. 근데 진짜 소름 돋는 리스크가 뭔지 알아? 파이가 커졌을 때 가장 크게 웃는 건 가성비로 버티던 내연기관 HB20이 아닐 확률이 높다는 거야. 사람들이 돈에 여유가 생기면 똑같은 가격에 유지비까지 싼 BYD 전기차로 쏠림 현상이 훨씬 심해질 수 있어. 파이는 커지는데 우리 몫은 오히려 줄어드는 최악의 역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지. 두 번째, 환율 변동성 시나리오. 지금 환율이 1달러당 5헤알 선에서 위태위태하게 버티고 있잖아. 만약 헤알화 가치가 폭락하면 어떻게 될까? 브라질 룰라 정부가 요구하는 부품 국산화율을 못 맞추고 여전히 핵심 부품이나 원자재를 밖에서 수입해다 조립하는 우리 K 부품사들은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아. 수입 단가는 미친 듯이 비싸지는데 현대차 본사 눈치 보느라 납품 단가는 못 올리니까 마진율이 그대로 박살나는 거야. 아까 말한 치킨집 사장님 꼴 나는 거지. 자, 정리해줄게. 당신이 만약 지금 밸류체인 부품주를 들고 있다? 당장 그 회사가 전기차 부품으로 전환할 자금력과 능력이 있는지 아니면 HB20에만 목매달고 있는지 분기 보고서부터 뒤져봐. 그게 안 보이면 냉정하게 비중 축소 고민해야 해. 그리고 신규 진입 노리는 사람? 일위 탈환이라는 겉핥기 뉴스에 속아서 무지성으로 들어가지 마. 다음 분기 실적 발표 때 판매량이 아니라 브라질 법인의 영업이익률이 얼마나 깎였는지 그 진짜 숫자를 눈으로 확인하고 들어가도 안 늦어. 무조건 잘 될 거라는 희망회로 그거 돌리는 순간 당신 계좌가 불타오르는 가스레인지 위로 올라가는 거라고. 자, 이제 오늘 밤새 떠먹여준 이 방대한 정보들 뇌리에 콱 박히게 딱 세 줄로 요약해주고 마무리할게. 자, 험난한 여정 오느라 고생했어. 머릿속에 정보가 너무 많아서 과부하 왔지. 복잡한 거 다 날려버리고 아주 깔끔하게 정리할게. 오늘 내가 밤새 뜯어온 이 살벌한 데이터들 딱 세 줄만 머리에 박아도 첫째, 브라질 시장 현대차 1위 탈환은 압도적 승리가 아니다. 14.75%라는 미친 고금리가 만들어낸 가성비 소형차 HB20으로의 기형적인 쏠림 현상일 뿐이다. 둘째, 턱 밑까지 추격한 89대의 진실. BYD는 수직 계열화와 양국 정부의 보조금을 무기로 값값을 썰어버렸고 공짜 충전기로 유지비까지 제로로 만들면서 브라질 자동차 생태계의 룰 자체를 파괴하고 있다. 셋째, 결국 이 고래 싸움 한가운데서 피를 흘리는 건 현대차만 바라보고 진출한 우리 K 부품 협력사들이다. 오늘 내 얘기 듣고 계좌 열어보면서 한숨 푹푹 쉬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야. 아, 브라질 시장 호재인 줄 알았는데 다 끝났구나 하면서 패닉셀링 하려는 거 아니지? 진정해. 내가 오늘 이렇게까지 독하게 팩트 폭격을 한 이유가 있어. 주식시장에서 진짜 무서운 건 나쁜 뉴스가 아니야. 내가 투자한 기업이 지금 어떤 지옥에서 싸우고 있는지, 내가 뭘 모르는지도 모르는 무지가 제일 무서운 거야. 당신은 오늘 한국 언론은 절대 안 알려주는 현지의 진짜 리스크를 완벽하게 파악했어. 남들이 현대차 브라질 1위 짝짝짝 하면서 무지성으로 불나방처럼 뛰어들 때 당신은 금리와 환율, 그리고 BYD의 시장 잠식률을 냉정하게 계산하면서 빠져나올 타이밍과 진짜 가치주를 담을 타이밍을 잴 수 있게 된 거라고. 남들 계좌 녹아내릴 때 당신 지갑은 튼튼하게 방어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오늘 장착한 거야. 앞으로도 겉핥기식 뉴스가 당신들 눈을 가리려고 할 때마다 내가 현지 데이터 다 긁어와서 이렇게 떠먹여줄게. 그러니까 엉뚱한 데 가서 돈 잃지 말고 딱 여기 붙어 있어. 구독, 알림 설정해. 진짜 돈 냄새는 원래 화려한 뉴스 뒤에 숨어 있는 법이니까.